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워합니다. 뭐 혹시 장관님께서는 지휘를 하려면 구두는 아니고 문서로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사건의 지휘를 할 수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서면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관행적으로 권한과 책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해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우리 범죄 사실을 추궁을 할 때 구두로 범죄를 교사하거나 지시했을 때 문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녹취도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증언이 있습니다. 또 증언이 한두 명 있을 때 그런 때도 인정이 안 됩니까? 이거는 뭐 범죄하고는 비교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검찰청에 차장검사한테 직접 그런 지시를 한 것도 아니고요. 법무부 내부 논의를 매일 사건 보고 올라오면 제가 사실은 여러 의견을 냅니다. 매일 제가 신중하게 하라고 하지만 그거와 다르게 결정된 건 매우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게 과연 항소하는 게 맞냐 그랬을 때 또 그대로 그냥 항소하고. 검찰이 대개 이런 경우 항소를 하는 게 관례였는데 법무부 장관이 신중하라라는 어떤 구두 의사 전달이 있었어요? 저는 그러면 검찰에서는 그것을 당연히 신중하라는 것은 항소를 하는 거에 대해서 신중하라는 것이고 그 신중은 자제로 비춰지고 그것은 검찰에게 외압으로 읽혀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 해석이 무리입니까? 검찰이 과거에 그러한 어떤 관행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장관 취임 이후에 사건에 대한 기계적인 관행적인 항소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특히 무죄난 사건에 관련해 갖고 기계적인 항소로 인해서 피해자들에게 계속 또 고통을 주는 거다. 피고인에게 이런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표시했었습니다. 혹시 11월 7일에 항소 포기했죠? 검찰이? 그렇죠? 11월 7일이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날 예결위가 있었고 장관님 예결위 한 몇 시 끝났나요? 그날? 저 끝까지 있었습니다. 한 11시 전에 끝났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날 치맥 파티 하셨습니까? 치맥 파티가 아니고요. 제가 국정감사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다른 여기 국회 와서 밤 10시 넘어서 끝났을 때는 되게 그때까지 기다린 직원들하고 여기 식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저희들도 지금 국정감사하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 언제 맥주 한잔 못 합니다. 그런데 그날 또 치맥 파티를 하셨다니까. 항소 포기한 날. 김기현 의원님 파티가 아니고요. 밖에서 그날 그렇게 좀 느껴집니다. 뭔가 파티를 하셨구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자, 이진수 차관이 노만석 총장 대행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도 발동할 수 있다. 어떤 의도였을까요? 장관님 혹시 차관에게 이런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또 차관이 이렇게 총장 대행과 이야기한 이후에 이런 보고를 해 왔습니까? 이준수 차관이 총장 대행과 그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네. 근데 또 노만석 대행이 이런 얘기를 또 해요. 이진수 차관이 3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모두 다 항소를 포기하라는 내용이었다. 그 전에는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용산이나 법무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때 용산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용산의 민정수석실과 소통할 수 없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이해해도 되지 않을까요? 어떤 취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진수 차관이 또 검사장들에게 그 사건 경위를 설명하면서 이진수 차관이 노만석 대행이 이진수 차관으로부터 이런 전화를 받았다고 그래요. 오후 2시쯤 11월 7일 오후 2시쯤 큰일 났다. 이 큰일 났다가 무슨 얘기일까요? 저는 그러한 의견 차관의 윗선에서 검찰은 지금 항소를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고 법무부의 지침을 기다리고 있는데 차관이 전해서 큰일 났다. 그것은 차관의 윗선인 우리 장관님이나 아니면 용산에 좋아하는 경로 우리 민주당에서 지금 그것까지 특검까지 하고 있는데
경로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큰일이라는 게 차관이 큰일 날 일이 뭐 있어요? 항소 포기했다. 항소 여부 가지고 지금 의사 소통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저는 그 이진수 차관이 그러한 식의 어떤 의사를 전달하는 사실을 전혀 아는 바가 없고요. 이거는 네네. 노만석 대행이 검사장들에게 설명한 때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큰일 근데 제가 났다. 아는 이렇게까지 나왔다 그래요. 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마약 수사 관련해서 백혜룡 경장에게 직접 파견 지시를 내렸어요. 근데 7,800억의 개발 비리 그 좋은 얘기로 단군 일의 최대 비리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부정 이익이 환수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재판이 1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데 그것이 판단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항소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그런 부분에 지시를 받고 그 민정이든지 아니면 우리 장관님에게 그거 좀 제대로 국고 환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까 어느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뭐 공기업 등을 매각한 것이 국고를 헐값에 매각했다라고 해서 특별 지시를 해가지고 또 조사가 이루어질 텐데 7,800억의 개발비인가. 이 개발이익이라는 것은 당연히 어떤 용도나 무엇이 상향이 돼서 개발이익이 나올 때 일정 부분은 개발업자나 주민들에게 돌아가지만 너무 많은 초과이익을 환수해서 공공이 나눠 가지는 것이 공공에게 환원하는 것이죠. 그것은 국고하고 같은 얘기인 것이죠. 개발이익이 어떤 특정에게 돌아가면은 그만큼 국부가 들어와야 될 것이 국고에 들어와야 할 그게 세금이든 그게 초과 이익 환수금이든 뭔가 국고가 나간 건데 그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그런 중요한 판결인데 아무 얘기도 없었습니까? 뭐 대통령께서 이런 개별 사건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 아까 지금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그런 바가 백혜룡 전혀 경장 마약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수사관까지 지시를 했어요. 경정을 거기에다 파견하라. 지금 마약 사건은 그런가요? 바와 같이 지금 뭐 마약 범죄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엄정한 수사를 요청. 마약 사건은 중요하고 지금 이 범죄 수익은 국고로 들어가는 개발비리 엄청난 개발비. 국고로 기속되는 게 아니고 성남 도시공사가 가야 되는 건데 성남 도시공사도 민간 개발을 하지 않았고 민간 성남시와 그나마 성남 지방자치단체도 다 이게 국고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다음에 네. 7,400억은 네. 총수익이지. 이게 그 개발에 대한 그렇죠. 그 7,800이 이게 총수익인지 아니면 국고로 환수돼야 되는 초과이익에 해당금인지는 법원에서 따져봐야 되죠. 정당한 권한의 네. 범위를 밖에 넘어가는 그 초과 수익은 아닙니다. 그게 조금 제가 좀 위해서 그 장관님 대통령실의 민정수석 비서관실에 비서관이 4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3명이 대장동 또는 다른 관련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잖아요. 그러면 다들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민정수석실의 비서관들이 대통령의 전직 변호인들이다. 그들이 다 이 사건 대장동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건에 관련돼 있다. 이분들이 법무부 차관 용산과 소통할 수 없다는 총장 대행의 그런 고백 이런 것들을 볼 때 민정비서관실 이들 민정수석실의 비서관 3분, 그 다음에 법무차관과 우리 법무부 이렇게 총장 대행 등과 연결된 삼각 외압 사슬 아닙니까? 저는 뭐 그 위원님의 추측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측이죠. 아직은 저도 추측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간에서 의심하고 있고 저희들이 국민들이 의심하는 것을 장관님께서 어떻게 이에 대해서 이해하시는지를 답변을 들어보면서 뭐 국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그렇게 외압의 사슬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장관님. 예. 추경호 의원에 대해서 체포동의안 지금 제출하셨잖아요, 장관님이. 그렇죠? 그 제가 근데 제출한 게 아니라 추 의원은 불체포 이송됐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은 그렇습니다. 특권 포기했고 이제 그 영장이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구속영장이 이제 법원에서 심사를 하게 될 텐데 장관님. 추경호 의원이 체포동의가 구속이 된다면 재판이 뭐 진행이 될 텐데
구속이 된다면 우리 정청래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국민의힘이 우연심판 청구 대상이라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데 장관님도 동의하십니까? 그에? 이게 뭐 너무 가정적인 말씀이고요. 저는 아니 그렇지. 지금 여당의 대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우연심판 청구권자는 우리 장관님이니까 만약에 지금 여당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대표가 구속이 된다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장관께서 추경호 의원 그걸 빌미해서 국민의힘을 우연심판 청구를 하실 의향이 있으시냐고 묻는 겁니다. 중요한 의원님 아직 뭐 그렇습니다. 본회의장에 보고도 되질 않았습니다. 네. 다만 정당 해산 청구는 헌법에 규정된 대로 정당이 활동하는 목적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헌됐을 때 하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자, 지금 검찰의 항소 포기에 검사들이 이제 많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사장급을 비롯해서 평검사까지 반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또 민주당에서는 한 줌의 친윤 검사들이 집단 항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 줌의 친윤 검사 중에 검사장 이번에 항소 포기에 대해서 반발한 검사장급 25명 중에서 16명이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한 검사장입니다. 그러면 한 줌도 안 되는 친윤 검사 중에서 무려 검사장의 64%를 임명했는데 이들이 친윤 검사인데 어떻게 또 검사장으로 승진을 시켰나요? 저는 뭐 검사장들을 뭐 친윤 비윤으로 아니 그리고 지금 그렇게 지금 여당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 장관님 그에 대해서 뭐 동의하시냐고 묻는 겁니다. 동의하시니까 정치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다만 검사장들이 그래도 일선청의 책임자들인데 대검 차장에 대해서 저는 항명성 어쨌든 설명을 요구하는 것은 집단행위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지금 국무총리께서 발의를 하시고 이재명 대통령이 승인하셨는데 헌법 존중 TF를 발동시켜서 계엄 전후 6개월, 계엄 전 6개월, 계엄 후 4개월, 10개월 동안에 관련 공직자, 예를 들면 법무부라 뭐 국방부 등의 공직자들에 대해서 휴대전화까지 PC를 물고 휴대전화까지 조사한다. 휴대전화를 어떻게 조사를 한다는 것이죠? 뭐 유도한다고 제출을 유도하고 안 되면 뭐 확신범으로 간주해서 뭐 인사조치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헌법 위반, 헌법 존중 TF가 아니고 헌법 파기 TF 아닙니까? 저는 뭐 해당 TF의 활동 방향이라든가 아니 그거 지금 내각에 같이 안 계세요? 지금? 다만 그 TF가 4개월 동안 그 6개월 전에 뭐 관련 공무원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을 모의했는지 그 다음에 4개월 그 계엄 2시간 만에 끝난 계엄을 각 부처 공무원들이 또 계엄을 옹호하게 해서 은폐하게 해서 어떤 조직직을 했다는 것인지 한간에서는 적폐청산 2라고 그러는데 저는 하여튼 헌법 존중 TF가 헌법 파기 TF가 되지 않기를 어쨌든 뭐 바랍니다. 윤석열 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중대한 네. 행위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본질적으로 좀 정리하자. 국방부 장관님, 차관님, 요즘 장군 인사했지요. 일부 장군 인사 승진 인사했지요. 합참도 하고. 사승 장군만 했고 이하는 아직 혹시 요즘 장군 인사하는데 인사검증 자료로 12.3 계엄이 내란이냐 아니냐 이런 검증 문항을 넣고 있죠. 인사 검증 내용 관련해서는 아니 그 내용이 지금 질문지에 들어가 있어요. 저희가 자료 확보하고 있어요. 12.3 계엄이 내란이냐 아니냐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인사 검증 자료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그런데 내란이라고 지금 한간에서 어떻게 하냐면 내란이라고 대답한 장교는 승진시키고 대답을 안 한 사람은 뭐 어떤 조치를 할지 지금 대기 발령 중일 거다. 앞으로 뭐 100몇 명의 장군 승진해서 이게 주요한 지침이 된다는데 저희가 지금 관련 자료를 좀 모으고 있으니까 이거는 저희가 나중에 해서 한번 조치를 보겠습니다.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내란이라고 단정하고 뭐 특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국정조사하고 했는데 법원의 판결도 전에 내란이라고 단정하고 중립 의무가 있는 공직자들에게 내란이냐 아니냐라는 질문을 넣거나 또 뭐 여러 가지 헌법 존중 TF라는 것을 발중을 해서 공무원들의 준세우기를 하고 기존 정부나 또는 물갈이 하려는 그런 지금의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명확히 판단할 것이라고 봅니다.